일본에 9만 명이 넘는 백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과 비교해보세요. 미국에서는 매년 헬스장 멤버십, 보충제, 트렌디한 피트니스 앱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하지만 만성질환, 관절통, 인지기능 저하가 50세가 넘은 대부분의 미국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무엇을 다르게 할까요? 초밥과 녹차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유전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원들이 100세가 넘은 일본 최고령 시민들을 연구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날카롭고 민첩하며 독립적인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먹거나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서양 의사들이 한때 너무 기본적이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던 6가지 간단한 일상 동작에 있었습니다. 뇌 스캔, 균형 검사, 관절 조영술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멋진 점이 있습니다. 이 운동 중 하나를 하루 2분만 해도 수명이 7년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0세가 넘었는데 무릎이 뻣뻣하고 반사신경이 둔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약이나 운동기구, 땀 없이도 일본인처럼 명료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오래된 운동 습관을 소개합니다. 서둘러 걷는 모습, 발걸음,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만보계에 눈을 고정하는 익숙한 모습은 잊으세요. 일본 문화에서 산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흡과 움직임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천천히 걷는 예술입니다. 노인들에게 산포는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늦추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러한 평화를 잊곤 합니다. 산포를 수련할 때는 멀리 가거나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발을 움직이세요. 평소 속도의 절반으로 속도를 늦추고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목에 힘을 빼세요. 모든 걸음은 호흡이고 모든 호흡은 생명의 박동입니다. 2걸음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걸음 동안 숨을 참고 4걸음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러한 호흡 리듬은 산소가 폐 깊숙이 들어가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몇 분 후면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음이 온화하고 평화로우며 활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토대학교에서 1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산포처럼 천천히 걷는 습관을 유지한 노인들은 동맥경직이 62% 더 낮았고 균형 감각이 더 좋았으며 15-20세 어린 사람들처럼 유연한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을 때 발은 발꿈치부터 아치를 지나 발가락까지 지면에 완전히 닿을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움직임은 각 발에 33개 이상의 작은 관절을 활성화하여 뇌에 신호를 보내 노화로 약화된 균형 감각을 되살립니다. 이러한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연습한 후 더 쉽게 일어설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으며 정신 또한 더 맑고 민첩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포의 진정한 정신을 실천하려면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공기가 상쾌할 때 밖으로 나가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하세요. 속도나 거리에 신경 쓰지 말고 몸이 리듬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모든 걸음은 온전히 집중하며 걸어야 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보세요. 먼저 발꿈치, 발바닥, 마지막으로 발가락 순으로요. 앞발이 땅에 닿으면 뒷발은 부드럽게 들어 올립니다. 걸음을 시냇물처럼 서두르지도 무겁지도 않게 흐르게 하세요. 더 깊은 느낌을 원한다면 몸 전체의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발이 움직일 때 엉덩이는 자연스럽게 회전하고 어깨는 부드럽게 흔들리며 팔은 리듬에 맞춰 이완됩니다. 등은 곧게 펴고 머리는 높이 들고 눈은 살짝 앞을 향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시원한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에 안도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딴 데로 쏠리기 시작하면 다시 발소리와 호흡의 꾸준한 리듬에 집중하세요. 2걸음 들이마시고 2걸음 멈추고 4걸음 내쉬세요. 무릎이나 다리 관절이 약하다면 공원 산책로나 부드러운 잔디밭처럼 평지를 하루 50분 정도 걷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며칠 후 몸이 적응하면 20분, 그 다음 30분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 준비가 되면 다시 시작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 거리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느끼는 평화입니다.
산포는 심혈관 운동일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명상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심장이 쉬는 시간이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호흡입니다. 많은 일본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산포처럼 걸으면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맑고 차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부른다. 장수의 산책. 그것은 더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천천히 살고 깊이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라면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충분히 하느냐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평화로운 아침으로 시작하세요. 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고 햇살이 어깨를 스치도록 한 후 밖으로 나가세요. 천천히 걷고 천천히 숨을 쉬며 발걸음마다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몇 분만 지나면 기적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이상하리 많지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애쓸 필요도 없어요. 단 10분만요. 때로는 모든 느린 걸음이 젊음과 삶, 그리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창문 사이로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정각, 일본 저녁이 익숙한 피아노 선율에 함께합니다. 뉴스도 일기예보도 아닌 라디오 타이소입니다. 3분 남짓한 아침 운동 루틴이지만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운동은 마치 라디오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학생, 직장인, 직장인부터 80세가 넘은 어르신까지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몸을 움직이고 함께 숨쉬고 함께 웃으며 조화롭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1928년에 창설된 라디오 타이소는 신체 각 부분을 깨우도록 의도적으로 구성된 13가지 기본 스트레칭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작은 노인들도 쉽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지만 근육과 관절 전체를 깨울 만큼 깊습니다. 이 운동은 힘이나 도구가 필요 없으며 자연스러운 동작만 필요합니다. 손을 뻗고 어깨를 돌리고 구부리고 엉덩이를 기울이고 무릎을 들어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동작입니다. 이 모든 동작은 새벽녘의 햇살 아래서 추는 단순한 춤처럼 진행됩니다. 먼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똑바로 서세요. 심호흡을 몇 번 하여 폐를 따뜻하게 한 후 음악의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세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팔을 위로 뻗어 마치 아침 하늘을 만지려는 듯 몸을 최대한 쭉 뻗으세요. 숨이 가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내리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팔을 살짝 뒤로 돌려 가슴을 활짝 열었다가 앞으로 모으세요. 팔을 돌릴 때마다 어깨 관절이 윤활되고 숨을 쉴 때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이 바뀌면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오른팔을 머리 위로 뻗고 몇 초간 유지한 후 심호흡을 하세요. 그런 다음 자세를 바꿔 허리와 엉덩이 전체를 스트레칭 하세요. 다음으로 엉덩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돌리는데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돌립니다. 허리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복부와 엉덩이로 열이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몸을 앞으로 숙이고 머리를 숙이며 팔을 편안하게 하고 가능하면 무릎이나 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완하여 혈액이 뇌로 흐르도록 하고 정신이 더욱 맑아지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팔을 앞으로 뻗고 가볍게 잡은 후 손목을 돌린 다음 팔꿈치를 돌립니다. 돌릴 때 숨을 고르게 쉬세요. 다음으로 팔을 옆으로 벌리고 몸통을 왼쪽으로 살짝 돌린 다음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어깨, 목, 척추를 함께 움직입니다. 몸을 돌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중앙으로 돌아올 때 숨을 내쉬세요. 오른쪽 무릎을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다리를 바꿔서 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가까운 벽이나 의자에 손을 얹으세요. 이때 다리가 깨어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끝나갈 무렵 제자리에서 몇 걸음 걸으며 리드미컬하게 팔을 흔들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은 부드러운 심장 박동이고 모든 움직임은 아침을 맞이하는 인사와 같습니다. 음악이 잦아들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팔을 옆으로 쭉 뻗었다가 숨을 내쉬며 팔을 내리고 몇 초 동안 눈을 감으세요. 어깨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손끝까지 온몸으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전체 운동은 3분 남짓 걸리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고 가벼워집니다. 8,000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라디오 태소를 수련한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40%, 만성 요통 위험이 55% 감소했으며
80세가 넘은 후에도 어깨, 엉덩이,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라디오 타이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이점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감정입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리듬에 함께합니다. 더 빠른 사람도 더 느린 사람도 없습니다. 공원, 광장, 현관에서 우리는 같은 리듬으로 팔을 치켜든 미소 띤 얼굴들을 봅니다. 그 3분 동안 세대 간의 격차는 사라지는 듯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로 호흡하며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나이가 드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든 동작을 외울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서서 심호흡을 하고 팔을 벌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여보세요. 그 3분은 아침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에너지, 평화, 그리고 기쁨을 깨워주는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 마쳤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를 느낄 것입니다. 단 3분 만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공원을 아침 산책하거나 남산 공원의 한적한 구석에 들러보면 아주 전형적인 한국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늘진 나무 아래 70, 80대의 노인들이 편안하게 웅크리고 앉아 발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허리는 곧게 펴고 손은 무릎에 가볍게 얹은 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자연스러울 뿐입니다. 마치 그들의 몸이 이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휴식 자세임을 여전히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몇 초만 스쿼트해도 많은 사람들이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고 발목이 뻣뻣하며 균형을 잡기 어려워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고 무해해 보이는 의자는 사람들을 더 높은 자세로 앉게 만들고 엉덩이를 덜 굽히게 만들었으며 자연스럽게 바닥에 낮게 앉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특히 전통 마을에서는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하거나 이야기할 때 바닥에 앉거나 쪼그리고 앉는 것이 여전히 흔합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은 이러한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보이지 않는 운동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12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최소 2분 동안 딥 스쿼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위험이 70% 더 낮았습니다. 엉덩이는 유연하게 유지되었고 무릎은 튼튼했으며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딥 스쿼트는 단순히 무릎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활성화하는 운동입니다. 몸을 낮추면 엉덩이가 열리고 골반저근이 조여지며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한 번의 자세만으로도 온몸이 스트레칭되고 윤활작용을 받으며 회복됩니다. 시작하려면 집이나 공원에서 벽이나 튼튼한 의자에 살짝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조용한 구석을 선택하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을 살짝 앞으로 내민 채 똑바로 선 후 심호흡을 하고 낮은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몸을 낮춥니다.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하고 시선은 살짝 앞을 향합니다. 발꿈치가 들리면 발꿈치 아래에 작게 말아놓은 수건을 놓아 지지해주세요. 스쿼트 자세를 취한 후 2-3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이완하며 체중이 발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허리가 아닌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하루에 몇 번만 연습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TV를 볼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몸이 익숙해지면 자세 유지 시간을 1분 그 다음 2분으로 점차 늘려가세요. 억지로 할 필요도 도구도 필요 없어요. 인내심을 갖고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세요. 점차 무릎이 덜 뻣뻣해지고 허리가 덜 피곤해지고 앉고 일어서는 것이 20대 때처럼 쉬워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수련 후 몸이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걸음걸이가 더 안정적이었으며 특히 기분이 더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다시 땅을 만지고 몸의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행위가 그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에게는 몸이 땅에 닿으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스쿼트 자세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인체가 의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구부리고 펴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자세에 익숙해지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이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땅과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진정한 휴식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통증이나 피로 없이 쪼그리고 앉았을 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신체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의사가 노인 환자에게 처방할 때 약의 이름을 적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2번 1분 동안 한쪽 다리로 서십시오 라는 아주 특별한 문구를 추가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과학적으로 이 운동은 수명을 연장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넘어짐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는 노인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쿠오카 대학교에서 15년간 60세 이상 노인 6만 2천 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68% 낮았고 낙상으로 인한 입원은 75% 감소했으며 특히 균형 감각과 운동 협응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회백질 양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즉 균형을 유지하는 매 순간이 뇌가 운동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몸은 생각만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발목, 무릎, 엉덩이부터 복부와 등 근육까지 각 근육에서 수백 개의 미세 조정이 일어납니다. 뇌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으로 신호를 보내고 뇌의 전정기관 또한 자세를 조절하기 위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미세 조정 덕분에 뇌는 더욱 활성화되고 협응력을 유지하며 신경퇴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신경퇴행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함께 뇌도 운동하세요. 실제로 메이어 클리닉,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는 능력은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수치보다 장수를 예측하는 더 강력한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건강한 신경계, 빠른 반사신경, 완벽하게 동기화된 근골격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하고 싶다면 안전하고 천천히 하세요. 균형을 잃으면 바로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벽이나 튼튼한 테이블 근처에 서세요. 두 발을 평행하게 놓고 똑바로 서서 앞을 바라보세요. 그런 다음 한 발을 바닥에서 2-5cm 정도 들어 올리세요. 무릎은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하고 고르게 호흡하세요. 앞쪽에 고정된 지점에 집중하세요. 그림, 문, 시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3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후 다리를 바꿔 앉으세요. 처음에는 다리가 약간 흔들리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신체가 협응력을 다시 배우는 과정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무릎과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재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한쪽 다리에 40-60초 정도. 쉽게 느껴지면 눈을 감거나 발밑에 작은 수건을 접어 불안정한 바닥을 만들어 뇌와 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할 때, 차를 끓일 때, 물이 끓기를 기다릴 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이처럼 작은 순간에도 수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 운동을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니라 고유한 의식, 즉 자신에게로 돌아와 몸을 느끼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익숙해지면 뇌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동작으로 운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옆으로 뻗었다가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뇌가 자세와 균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여 신경계의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에 2번 한 번에 1분씩 양치질할 때나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처럼 하면 균형 시스템 전체를 활성화하고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충분합니다. 몇 주 후에는 걸음걸이가 더 안정되고 반사신경이 더 빨라지며 갑자기 일어설 때 균형을 잃는 느낌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층이라면 이 운동을 도전으로 여기지 말고 작은 마음 챙김 의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쪽 다리로 가만히 서 있을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몸이 적응하는 것을 느끼며 뇌의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균형 운동이 아니라 잠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뇌와 신체의 노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왜 안 해봤을까요? 뇌 노화 방지를 위해서도 양치질을 해보세요. 하루 2번, 1분이라도 고요히 하세요. 장수의 힘은 바로 이런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바닥에 앉는 것은 익숙한 문화이자 삶의 일부입니다. 전통 한옥이나 현대식 아파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낮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카펫이 깔려 있거나 난방 시스템인 온돌 바닥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일 수십 가지 동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은 겉보기에 자연스러운 동작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률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교에서 1만 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설 수 있는 노인들은 하체 근력이 더 우수하고 관절이 더 유연하며 운동 협응력과 공간 인식력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 그룹은 향후 6년 동안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체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뇌 사이의 섬세한 연결, 즉 균형 유지, 신속한 반응, 그리고 움직임 계획 능력을 50세 이후에는 모두 서서히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종로공원이나 한강변에서 노인들이 바닥에 앉아 담소를 나누다가 난간을 잡지 않고 살며시 일어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 탄력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한국 재활의학 의사들이 이 운동을 매일 장수 테스트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도해보고 싶다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먼저 무릎과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부드러운 러그나 요가 매트를 선택하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서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중심을 낮추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으세요. 필요한 경우 낮은 의자나 스툴을 사용해도 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앞으로 기대지 마세요. 그런 다음 가부좌 자세 또는 한국식 가부좌로 전환하여 몇 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다시 일어섭니다. 힘들면 한 손을 무릎이나 가까운 의자에 올려놓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허벅지, 엉덩이, 복부 근육의 힘만으로 일어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두세 번, 한 번에 몇 번씩만 하세요. 깔개에 앉거나 식탁을 차리거나 무언가를 집으려고 몸을 굽히는 등 익숙한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고 엉덩이가 더 유연해지고 무릎이 더 튼튼해지고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연습의 비결은 고르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입니다. 몸을 낮출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설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모든 동작을 몸과 연결되는 순간으로 만드세요. 뻣뻣하거나 약간 뻐근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몇 주 후에는 앉고 일어설 때 더 쉽게 앉을 수 있고 지지대가 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인 한국인에게 바닥에 앉거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과 존엄성의 상징입니다.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한 당신은 충만하고 활동적이며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몇 분씩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호흡에 맞춰 부드럽고 절제된 자세로 말이죠.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도 몸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붙잡지 않고도 일어설 수 있게 된다면 미소 지으세요. 당신은 방금 자신의 장수를 시험해 보았으니까요. 다른 어떤 건강 지표보다 더 가치 있는 간단한 시험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수건을 살짝 비틀어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테누구이 히비키, 손수건의 울림라는 매일의 의식이 있는데 90세 이상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의식을 몸과 마음을 젊고 유연하며 기민하게 유지하는 비결로 여깁니다. 이 운동은 특별한 장비도 헬스장도 과도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수건 하나와 하루 2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운동 뒤에는 근육, 관절, 신경, 심지어 뇌까지 심오한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수건을 비틀는 동안 몸은 40개가 넘는 근육군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특히 척추 주변의 깊은 안정화 근육, 사선 복근, 어깨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 근육군들은 균형 유지와 척추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인 운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테누구이 히비키를 할 때 뇌의 양쪽 방구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좌방구는 움직임의 정확성을 담당하고 우방구는 균형 감각과 공간에서의 신체 감각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하루 2분만 수건 돌리기를 해도 협응력 향상,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동시에 신경 반응 속도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인의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1000명 이상의 일본 노인을 대상으로 20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수건 돌리기를 연습한 사람들은 대조군에 비해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악력은 90대까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밀도도 최대 20년 더 젊어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낮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한 곳에서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난 다음 날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날 저녁이 가장 좋습니다. 80cm 길이의 스카프를 준비하세요. 목욕 타월, 헬스 타월 또는 부드러운 천이면 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서 등을 곧게 펴고 머리를 살짝 들어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수건 끝을 어깨 높이로 잡고 팔꿈치를 곧게 편 손으로 수건을 잡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수건을 찢듯이 부드럽게 바깥쪽으로 당겨줍니다. 팔, 어깨, 가슴까지 스트레칭이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긴장을 유지한 채 천천히 몸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엉덩이와 다리는 앞을 향하게 합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옆구리와 허리가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합니다. 3초간 유지하고 숨을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수건의 긴장을 유지한 채 왼쪽으로 계속 돌면서 3초간 유지합니다. 양쪽으로 각각 5, 6회씩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도 됩니다. 10회씩. 테누구이 히비키에서는 호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전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중앙으로 돌아올 때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천천히 호흡하면 신경계를 조절하고 심박수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중에는 몸을 긴장시키거나 무리하지 마세요. 전체 동작은 부드럽고 느리고 절제된 자세로 마치 호흡과 몸의 부드러운 춤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번 반복하면 어깨가 따뜻해지고 가슴이 넓어지고 등이 유연해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깨나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오랫동안 활동이 없었다면 가동 범위를 줄이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회전하세요. 의자에 앉아서도 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을 곧게 펴고 몸 전체가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세요. 이 2분짜리 의식을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몸과 다시 연결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이 동작을 하면 모든 근육이 깨어나고 관절이 유연해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저녁에 하면 신경계를 이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몸을 깊은 이완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관절 통증이 있거나 균형 감각이 좋지 않거나 몇 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작은 범위와 가벼운 압력으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뒤처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건을 한 바퀴 돌릴 때마다 호흡, 근육, 심장 이 세 가지 리듬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루 2분만 투자하면 몸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일깨워 장수와 생명의 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벽, 탁자 또는 튼튼한 의자 근처에서 지지대를 잡고 운동하세요. 산포나 타월 트위스트처럼 서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딥 스쿼트나 바닥 운동은 몸이 적응할 때까지 쿠션이나 보조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통증은 진행이 아닙니다. 특별한 걱정이 있다면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노화는 자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똑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세요. 일본인처럼 나이 들기 위해 일본으로 이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보는 것은 단순한 운동 계획이 아닙니다. 트렌드도 안티에이징도 아닙니다. 화면에 얼매이고 일에만 몰두하고 편리함에만 얼매인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자연스러운 인간의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동작은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땀이나 의지, 값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화와 싸우려고 애쓰는 것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허락하는 한 건강하고 날카롭고 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움직임, 단 하나의 순간, 단 하나의 선택, 그리고 그 단 하나의 결정이 수년간 더 나은 균형, 뇌 건강,
그리고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 어떤 동작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미 시도해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시작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모두 읽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답글을 달겠습니다. 노화는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력이나 희망을 주거나 단순히 건강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눈 건강, 심장 건강, 노화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연 건강 여정에 대한 경험, 질문 또는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중장년층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과학 지식, 인생 교훈, 그리고 웰빙 팁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